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바로 드라마투르기, 극작술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드라마투르기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라벨링 이론과 스티그마에 이어서 이게 구축주의로 나아갔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그 키추스라는 학자가 얘기했던 구축주의가 뭘 의미하는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고프만이라는 학자가, 어빙 고프만이 어떠한 계열의 학자였는지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바로 의미학파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의미학파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주관과 그 소통, 상호작용이 있겠죠. 인간들끼리의 상호작용 간에 발생하는 의미, 거기에서 이제 진짜 어떤 사회학적인 의미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주관과 소통, 상호작용 속에서 이 사회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이제 알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크로 사회학자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의미라는 것은 결국 어떤 구조에서 찾아내려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어떤 틀이라던가 어떤 체계가 아니라,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체계 안에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인간 간의 소통이 결국에는 의미를 띠고, 그 의미를 띠는 것이 결국 구조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고프만과 같은 의미학파에 속해 있는 이러한 이제 학자들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얘기했던 이 허버트 블루머 기억나시죠? 이 블루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이력이 있었는데 미식 축구 선수였죠. 그죠? 예. 이제 학부 시절 때, 그죠? 근데 이제 이 블루머 교수 같은 경우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얘기했는데, 바로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어떤 뭐랄까 발전된 형태가 바로 이 고프만의 어떤 드라마투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드라마투르기가 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드라마투르기라는 것은 고프만이 이제 자아 연출의 사회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의 문헌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바로 사람들은 결국 이 현실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결국 이제 배우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연기를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기자이면서도 동시에 뭐다? 관찰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관찰자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관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행동을 해요. A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B라는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예, 뭐 함부로 대하거나 막대하는 그런 뭐 인상을 심어주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죠? 이러한 어떤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의도된 거고 인위적인 거겠죠. 그죠? 이러한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바로 우리는 인상조작이라고 불러요. 인상조작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새기는 나의 이미지를 조작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인상조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나의 의도되고 인위적인 행동, 이러한 행위들을 연기라고 보는 거예요. 연기라고 받아들이고 결국 일상생활을 하는 것, 즉 연기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을 한마디로 무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결국 일상이라는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을 고찰한다, 관찰한다라고 해서 고프만의 드라마투르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드라마투르기 시점에서 하나의 예를 들 건데, 이 교육기관을 예로 들겠습니다. 뭐 학교라든가 학원 같은 데를 말씀드릴게요. 자, 선생은 어떠냐? 당연히 복장이 무슨 뭐 이제 클럽 가는 복장이면 안 되겠죠. 예, 그죠? 그리고 복장도 어때야 되냐? 차분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 선생이라는 이 역할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겠죠. 여자든 남녀든 불문하고, 그죠? 그리고 학생이라는 사람은 어떤 연기를 해야 되나? 당연히 공부를 하고 집중을 하는 연기를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선생이라는 존재가 학원에서 뭐 틀렸어요. 뭐 예를 들어 산수나 아니면은 뭐 수학을 하는데 이 계산을 틀려 먹었는데 학생이 여기다 대고 이 선생이 뭐 그런 걸 틀려요? 뭐 이런 말 하는 애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뭐 선생을 뭐 아무리 호구로 봐도 그렇게는 요즘 말 안 하죠. 웬만하면. 그죠? 학생은 학생의 역할을, 선생은 선생의 역할을 연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이제 관심병이 도져가지고
여기에 이제 불량이라는 이제 단어를 붙여가지고 불량 학생을 연기하는 애들도 있겠죠. 뭐 일부러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러면 왠지 자기가 그런 모범생들 가운데서 뭔가 특별해 보이고 이 시대에 저항하는 뭔가 어떤 탕화 같은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중2병에 물든 오글거리는 이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선생과 학생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행동을 하지 않거나 만약에 다른 복장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러한 교육기관이나 학원이라는 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자 선생이 있는데 뭐 클럽 가는 막 반짝거리는 옷을 막 입고 왔어요. 막 허벅지 막 다 갈라져가지고 찢어져서 막 속치마가 보일랑 말랑하는 옷을 막 입고 왔다고 치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무슨 뭐 자신의 막 가슴 근육이 막 다 파여가지고 막 보일 것 같은 막 그런 막 쫙쫙 찢어진 무슨 저기 하와이에서 난파선 때문에 이제 바다에 꼬라 박아가지고 막 암초에 찢겨져가지고 막 그런 막 누더기 같은 미역 같은 옷을 막 걸치고 왔다고 칩시다. 비유가 너무 적나라하고 너무 세부적이긴 한데 이거는 그냥 저의 어떤 천부적인 말하기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막 사방팔방 다 찢겨져 나간 너적대기 같은 것을 입고 와가지고 가르치는 선생은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일상에서 사람이 하는 모든 연기, 다른 사람 앞에서 연기를 하는 거죠. 뭐 연기라는 것이 물론 연습을 하려고 거울 앞에서 연기를 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드라마투르기는 결국 일상이라는 무대에서 타인을 상대로 하는 게 연기인 거잖아요. 그죠? 타인을 상대로 하는 이러한 연기는 결국 뭐냐면은 내가 내 뜻대로 내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이고 싶은 그 욕구,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내 모습을 이제 좀 아름답게 굿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러한 욕구가 있겠죠. 예. 이러한 이제 디자이어가 있단 말이에요. 욕구가. 근데 이러한 개인적인 욕구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이유가. 그러면 이러한 연기를 하는 이유가 나의 어떤 이런 퍼스널 디자이어 뿐만이 아니라 뭐냐 하면은 바로 상사도 있겠고 거기에는 당연히 부하 직원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이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선생이라는 게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러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함으로써 바로 학원이라던가 아니면은 직장이라는 이러한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의 질서가 성립된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연기자로서 그리고 연기자로서 뿐만 아니라 연기자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반대로 이거를 관찰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람객으로서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이제 수행하면서 사회라는 걸 성립시킨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회 성립. 사회가 어떻게 성립되는가? 연기자 역할을 하고 관람객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를 성립시키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의례적 무관심이라는 게 있어요. 일부러 무관심을 하는 건데 뭐냐면은 엘리베이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이제 두 명이 있어. 이제 여기에 이제 남자 한 명 있고 이제 한자 까먹어가지고 남자도 못 쓰네. 바보가 돼버렸네. 한자를 하도 안 해가지고. 아무튼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의식을 하겠죠, 당연히. 의식을 하는데 의식을 안 하는 척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왜 이러한 서로가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척을 하냐면은 이러한 의식 안 하는 연기를 함으로써 바로 평정을 유지한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 엘리베이터 안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남녀 두 명이 서로 의식을 매우 지나치게 아주 적극적으로 의식하고 있음에도 의식하지 않는 척을 함으로써 그런 연기를 함으로써 공간의 질서를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말씀드렸던 의례적인 무관심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러한 어떤 상황에 요구되는 것들이.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역할 거리라는 게 있어요.
역할 거리는 이제 뭐 이제 비행 청소년이 있겠죠. 세상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이런 비행 청소년이 가출을 한다라고 칩시다. 가출을 하면은 저항을 하는 거죠. 뭐에 저항하냐? 내가 속한 세계에 저항하고 내가 해야 하는 수행해야 되는 역할과 세계에 대한 저항이 있는 거죠. 이러한 가출이라는 행동이.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을 바로 역할 거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내 역할에 저항한다라는 것이 바로 역할 거리이다. 예, 이것도 이제 고프만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역할 거리라는 것은 뭐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뭐 단순히 우리가 뭐 나이가 어린 청소년, 개념이 안 박혀 있는 인간이라서만이 아니라 그런 걸 떠나서 성숙한 사람들도 내가 해야만 하는 역할에 저항해야 될 때가 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아까 우리는 이제 혼잡한 지하철이라든가 엘리베이터 같은 곳에서 매우 가까이 있잖아요. 서로가. 맨날 이거 출근할 때마다 이거 사람 낑겨서 가는데 이렇게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죠. 예. 옆에 뭐 누가 있든 말든 매우 신경 쓰이지만 매우 내 목을 조르듯이 숨 막히지만 언제 내리는지 너무 궁금하지만 답답해가지고 그렇지만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연기를 한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뭐라고? 의례적 무관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의례적 무관심이 근데 중요하다. 질서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의례적 무관심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어쩌면 너무나 필요한, 그죠?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 필수. 예. 뭐라고 표현하더라? 필요 불가결? 필수 불가결하다고 표현을 하면 맞겠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무관심이 무슨 상호작용이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의례적인 무관심이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무관심이기 때문에 바로 상호작용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물이 있으면 그 의미를 해석을 하고 그것에 기초한 사회 행위를 하겠죠. 사람들이 상호적인 작용을 하고 상호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는 성립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물, 의미가 있으면 이거를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리고 이것의 기초에서 뭘 한다? 상호행위를 하는 거죠. 사물의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개인의 주관에 따라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상호행위가 다르게 나타나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책의 의미를 별 볼일 없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다른 재밌는 게 많은데 정말 할 게 없을 때 펼쳐보는 게 책의 의미라면 그 사람에게 상호행위는 어떤 책과 관련된 거라든가 어떤 이런 지적 활동과 관련된 것들은 별 볼일 없게 나타나겠죠. 그러나 저처럼 뭐 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 엄청난 해석을 하는 인간이라면 이 책과 관련된 이러한 기반한 상호행위라는 것은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역할을 상호 이렇게 행위하고 연기함으로써 사회를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사회 성립시킨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말씀드렸던 드라마, 트루기, 극작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드라마 트루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빠르게 이제 남아있는 게 뭐였죠? 구축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축주의는 이제 고프만이 얘기했던 건 아니고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키추스하고 스펙터라는 학자가 이제 사회 문제 이제 구축이라는 이러한 문헌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트루기하고 이 구축주의가 저번 영상에서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키추스라는 학자가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냐면은 사회 문제가 항상 있죠. 어느 사회나. 이 사회 문제는 그 존재가 있을 거예요. 그 존재의 어떤 지적, 언급을 통해서 결국 문제화된다. 문제화된다라는 말이 이퀄 사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회 문제는 그 사회 문제를 언급하고 지적함으로써 결국 문제화돼 버린다. 실제 사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구축주의다. 자, 이 구축주의는 이러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아동학대 상당히 많이 일어나죠. 예, 젊은 애 엄마들, 뭐 젊은 애 아빠들,
그냥 충동적으로 그냥 싸지르고 결혼해가지고 뭐 애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든가 아니면 뭐 배를 짓밟아서 뭐 내장 파열시켜가지고 죽인다던가 뭐 그런 사건들 많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이런 것들이 오늘날 어떤 프라블럼으로서 문제화되고 있죠. 그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예전 뭐 200년 전, 뭐 2세기 전, 3세기 전에는 어땠을까라고 보면 그렇게 지금처럼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때 3세기 전에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이, 아동학대라는 것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있었고 뭐 2000년 전에도 데이트 폭력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소크라테스가 이제 청년들 붙잡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등에처럼 아주 귀찮게 굴 때도 그리스 시대에도 데이트 폭력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지금에 와서 이러한 데이트 폭력과 아동 학대와 이러한 사건들이 문제화되는가? 바로 사람들의 인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회의 문제라는 것은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구축주의가 말하는 이 사회의 문제는 사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문제 자체는. 그럼 뭐다? 인간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언급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회 문제라는 게 사실로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펙터하고 키추스는. 이해가 되시겠죠? 옛날에 뭐 참정권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참정권이라는 게 뭐 이제 뭐 스튜어트 밀이라든가 이런 공리주의자들도 많이 얘기를 했고 뭐 20세기에도 많이 얘기되었고, 그렇지만 결국 여성의 선거권이 본격적으로 이제 공론화되면서 실제로 보통 선거에서 성별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한 표가 주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참정권을 얻기 위한 투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여성이 어떤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여성의 선거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회에 많아지면서 이렇게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사실이 된 거지, 예전에는 이것이 사회 문제로서 인식되어서 공론화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선거에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권한이 배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단순히 이러한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한 의식을 밖으로 표출했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키추스하고 스펙터는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사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언어에 의해서 이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꾹꾹 담고 있으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언어에 의해서 표현이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구축주의 얘기하죠. 구축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구축주의의 입장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이라는 것은 따로 애초에 존재했던 게 아니다. 뭐다? 언어에 의해서 밖으로 표현돼서 구축되어야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령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해도 이것이 뭐다? 누군가에 의해서 언어로 밖으로 표출되어서 공론화라던가 문제의식을 유발시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아동학대라든가.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구축주의까지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되게 의미 있고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